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투자 전략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코앞에 닥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생길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주식시장이 꽤 많이 떨어졌어요. 한 6% 정도 떨어졌는데 S&P 500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가 그러면서 한국 주식시장도 지난주에 한 4% 정도가 떨어졌죠. 근데 첫 번째 이유는 그래요. 미국 대통령 선거보다도 더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이게 유럽에서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고 그러면서 유럽이 또다시 도시를 봉쇄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죠. 유럽 주가가 스톡스 50 이런 대표 지수로 따져보면 지난주에 한 8% 정도 하락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럽은 조금 심각한 게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렇잖아요. 작년 연말 대비해서 지금이 주가가 높거든요. 근데 유럽은 작년 연말 비해서 스톡스 50이 주가가 한 22% 정도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만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것 자체가 잘 못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시 훅 떨어지는 이런 양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유럽이 왜 이렇게 부진하냐 안 봐야 되겠죠. 바이러스 확산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바이러스 확산이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쓸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쓸 돈. 경기 부양책이 안 나오겠다라는 것이죠. 지난 6월 달인가 7월 달인가 7,500억 유로를 쓴다라는 부양책을 내놓긴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개별 국가 단위로 쓸 수 있는 돈이 가령 이탈리아나 그리스나 스페인 이런 나라가 바이러스 확산이 좀 빠르단 말이죠. 심각하단 말이죠. 이렇다고 해서 이 나라들이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 그냥 의회가 정부가 돈 쓰자고 하고 의회가 합의해주면 승인해주면 돈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EU에 들어가면서 그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럴 수가 없게 돼 있는 게 1998년에 EU에 들어가기 전에 성장 및 안정 협약이라고 하는 거를 국민들이 투표로 통과시킨 나라들만 EU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 어떻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부 부채가 GDP 60%를 넘고 그다음에 이제 매년 정부의 그 예산 적자가 GDP의 3%를 넘으면 무조건 긴축을 해야 됩니다. 그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 각국 정부가 돈을 더 쓰려고 그러면 이거 다른 나라 EU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중에 핵심은 이제 프랑스나 독일 같은 큰 나라들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주권을 좀 포기한 거거든요. 주권을 포기하면서 EU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그 EU가 좋을 땐 좋은데 이런 국면이 오면 굉장히 심각한 단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EU 처음 만들 때부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알았죠. 그래서 EU가 처음 출범할 때부터 EU 붕괴 시나리오 그래가지고 유럽에서 많은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이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문제 때문에 경제가 나빠지는데 그것도 적자가 많은 나라, 부채가 많은 나라가 갑자기 경제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이 나라들이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못 쓰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럼 굉장히 심각하게 EU가 붕괴될 위험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당시부터 이야기 많이 되던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 나라들 개별적으로 이탈리아나 스페인 이런 나라들 못 쓴다고 하더니 EU 전체적으로 쓰면 되지 않겠는가. 지난번에 7,500억 유로 경기 부양책은 이 EU 공동으로 쓰기로 한 거거든요. 근데 EU라고 하는 게 하나의 국가, 여러 국가들의 이 위에 존재하는 기구입니다만은 예산권 이런 게 없어요. 각국한테서 얼마씩 각출받아서 내가 지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EU의 대통령은 없거든요. 그리고 EU 의회가 있습니다만 의회는 그런 예산권 이런 게 없습니다. 각 나라한테 돈 얼마씩 내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낮은 단계의 초국가 기구가 EU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나라들이 다 모여서 의논을 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지난번에 7,500억 유로 쓸 때 재원이 뭐였냐면 이 EU 회원국들이 있겠죠. 이 EU 회원국들이 앞으로 분담금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EU가 돈 써야 되는 거 있으니까 거기 정부 기구도 있고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고 사람 비용도 들어가죠. 하다 보니까 분담금이 있는데 그 앞으로 5년 동안 낼 분담금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한 것이 지난번에 7,500억 유로의 경기 부양책입니다. 이미 5년치를 끌어 쓴 것이죠.
근데 지금 또 이제 그런 걸 하려 그러면 5년치 이미 끌었었고, 그럼 5년 이후에 또 5년? 이렇게 또 끌어당겨야 될까요? 이게 참 난감한 거죠. 그래서 이 유럽에서는 지금 바이러스 확산보다도 투자자들은 더 두려워하는 것이 바이러스 확산되고 경제는 크게 악화되고 있는데 이제는 이걸 막아줄 부양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가장 큰 겁니다. 아니 유럽 중앙은행이 돈 찍으면 되지 않냐? 근데 돈을 찍는다라고 하는 거는 돈 찍는 거 그 자체는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전에 이제 1930년대 케인즈가 이미 이야기한 겁니다만 유동성 함정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돈을 찍어서 시장에 돈을 풀었더니 이 돈을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그냥 아무한테나 막 나눠주는 게 아니죠. 가령 뭐 국채를 사면서 돈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국채를 원래 갖고 있던 사람들이 국채를 중앙은행한테 팔고 돈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돈을 야, 돈 생겼다고 쓸 거냐라는 안 쓰고 그냥 은행에 예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은행 예금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흔히 유동성 함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아무리 풀어봤자 돈이 그냥 고여버린다라는 거예요. 생산적 활동이 안 돌고 고여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돈을 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양정화다라고 그래가지고 국채를 사고 돈을 주면 그때는 금리가 꽤 높아서 이 국채를 팔고 돈을 받은 사람들이 금리가 여전히 높은 회사채 사고 그러면서 이게 자본시장이 돌고 경제가 돌고 했거든요. 기업들로 돈이 들어가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금리를 다 낮춰놔가지고 이 뭐 국채 사고 돈 줬더니 회사채도 금리가 뭐 굉장히 낮아요. 사람들이 이거 안 사고 그냥 은행에 예금해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은행이 대출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은행은 그렇죠. 은행이 대출해 주려고 보니까 자기가 위험이 너무 커요. 위험이 너무 큽니다. 이 바이러스 확산 이후로 자기가 돈 빌려주기가 이제는 겁이 너무너무 많이 나는 거죠. 이미 부실도 심화가 됐고. 그 유럽이 은행주가 주가가 엄청 안 좋습니다. 은행주가 떨어지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참 답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답이 없다. 이거 올해 겨울 지나고 내년 봄쯤 돼서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나? 그 전까지 유럽이 과연 또다시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 부양책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심히 좀 걱정됩니다. 그래서 유럽은 뭐 바이러스의 뭐 숫자에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이 유럽의 정상들이 모여서 부양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가 그게 이제 주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미국의 경우에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죠. 대통령 선거 때문인데 그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 그러니까 거의 선거가 이제 뭐 하루 이틀 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여론조사하는 기관들에서 전부 다 지금 대부분 다 이제 마지막 결과를 자기네들이 조사한 마지막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걸 보면 그 뭐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투표한 한 표 한 표를 다 합산해 가지고 대통령을 선출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선거인단 선거라고 하는 게 있죠. 간접 투표를 하는데 그 선거인단이 전체가 538명입니다. 538명이 선거인단인데 그래서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대통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이 각 주별로 해가지고 쭉 집계를 해놓은 걸 보면 마지막까지 다 집계해 놓은 걸 보면 조금이라도 여기서 앞선다. 바이든 후보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주에서 조금이라도 앞선다. 그게 뭐 오차 범위 이내지만 조금이라도 앞선다 싶으면 다 이제 그쪽으로 그쪽이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면 바이든 후보가 이제 압승이에요. 압승인데 오차 범위 이내에 좁혀져 있는 것들은 그냥 빼고 여기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로 앞서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쪽이 이기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이든 후보가 지금 그 확보한 그 선거인단 숫자는 한 210석 정도입니다. 나머지 거의 200석 정도가 200명 정도의 선거인단은 여전히 그 초접전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10월 달에 10월 초에 주가가 막 올라갈 때 금융시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와 트럼프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 동안에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압승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이든이 되는 것이 뭐 금융시장이 좋아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민주당이 흔히 말하는 블루웨이브
대통령 상원 하원을 다 차지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주가가 10월 초에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대통령이 행정부가 사실상 예산권이 없습니다. 예산권은 의회가 갖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돈을 쓰려고 그러면, 딴 거는 몰라도 돈을 쓰려고 그러면 의회가 법을 만들어서 그 돈을 쓰도록 해줘야 돼요. 행정부가, 우리처럼 행정부가 이거 얼마 쓰고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의회에 던져주면 의회가 그것 가지고 토의하고 이러는 곳이 아니고, 미국은 의회가 이만큼의 돈을 여기 쓰자라고 그걸 법으로 만듭니다. 입법권은 의회가 갖고 있는 거죠. 그죠? 특히나 미국은 이 삼권 분립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 헌법을 만들 때부터. 이 때문에 예산을 법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만들기 때문에 예산의 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친환경 투자 2조 달러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원, 상원 중에 공화당이 다수당이에요. 못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2조 달러의 친환경 투자는 없는 겁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누구다 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대통령의 정책이 진짜로 작동하려고 그러면 하원과 상원을 대통령과 같은 정당이 차지해야 된다는 건데 10월 초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상원까지도 하원은 거의 뭐 민주당이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다수당이. 뭐 지금 그렇고 이번에도 아마 뭐 변수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변수는 있는데 뭐 하원은 민주당이 일단 놓고 보시죠. 그러면 상원도 민주당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색깔이 세 군데가 맞죠. 그러면 뭐 어쨌든 바이든 후보가 내세웠던 정책이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돈도 많이 쓰고 그러면 친환경 에너지를 포함해서 뭐 그동안 이야기했던 데다가 돈을 많이 쓰게 되면 경기 부양책도 많은 돈을 쓸 거고 그러면 주식시장은 좋을 거다. 물론 뭐 바이든 후보가 그 세율을 좀 높이겠다고 했어요. 그건 조금 부정적이긴 한데 그걸 상쇄하고도 남는다라고 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고 그랬었죠. 근데 그 이후에 그러면 이게 바뀌었느냐? 대통령은 여전히 확률적으로 보면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전히 높은데 문제는 상원도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마지막 콜을 했거든요. 마지막 콜한 걸 보면 상원은 전체 100석인데 민주당이 확실한 거는 45석, 공화당이 확실한 거는 46석입니다. 9석은 지금 좀 그 오차 범위 이내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요게 이제 민주당이 앞선다고 했다가 지금 상태에서는 그 공화당이 좀 앞서 있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주가가 저는 꽤 많이 하락한 게 아닌가. 그 전에 올라갔던 걸 다 떨어진 이유는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이 지금 그 상태인데 계속 유지를 하면 지금 보세요. 경기 부양책 한다고 한 게 7월 달부터 경기 부양책 이야기한 게 아직까지 통과 못 시키고 있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백악관하고 하원이 싸워서 여기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싸워서 그거라기보다는 암만 여기서 합의해서 뭘 만들어봤자 상원의 공화당이 통과 안 시켜준다고 했단 말이죠. 그렇게 돈 쓰면 안 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유는 그렇죠. 경제 보수주의자들은 돈을 마구 써서 경제가 좋아지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부정합니다. 경제가 좋아지게 하려고 그러면 돈을 마구 뿌리는 거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돈을 뿌리는 게 필요하지만 그거 우리 지난 3월 달에 하지 않았느냐. 그거 또 하자고? 언제까지나 할 거냐. 그거 말고 좀 경제를 근본적으로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죠. 돈 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써 7월 달부터 그 공화당은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강력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해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민주당이 하원을 다수당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경기 부양책이 제대로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 직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친환경 2조 달러 투자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가 이걸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것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이 좀 난감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면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돈 많이 쓰겠다는 입장이고 공화당은 돈 안 쓰겠다는 입장이니까 이 세 군데를 민주당이 다 장악하게 되면 블루웨이브 결과가 나오면 주가가
와, 돈 많이 쓴다라고 해서 내년에 엄청나게 돈을 뿌리겠네. 가자.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이 이 정도 상태면 내년에 기업들이 돈 많이 벌겠네. 기업 이익 전망치를 막 올리기 시작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길게 보면 이게 어떤 모습일지는 또 나중에 그거는 뭐 내년 가서 또 고민해 보도록 하시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가 되고 민주당이 하원은 장악했는데 상원을 공화당이 지금처럼 다수당이 됐다. 그럼 이거 상당한 갈등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상당한 갈등입니다. 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라도 합의해 주지 않으면 돈 쓰는 거는 통과가 안 돼요. 그리고 상원은 상원에 이제 우리 같으면 뭐 장관 인준할 때 국회 동의받잖아요. 청문회 하는데 미국의 경우 하원은 청문회 안 합니다. 하원은 안 하고 상원이 하거든요. 인준 과정은 전부 다 상원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대법관 후보를 상원에서만, 하원에서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민주당이 반대해서 못했겠죠. 상원만 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면 대통령이 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그렇게 되면 결과가 이제 블루웨이브가 아니고 이 상원이 딱 빠져버리는,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되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되게 되면 지금 같은 상황인 거죠. 하원은 민주당이 갖고 있고 이러면 또 이제 뭔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지난 2년 동안 그래 왔으니까. 뭐 그렇게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빨이 빠진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요. 무덤덤 좀 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책이 없다는 실망감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이 예상하는 거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빨이 빠질 것 같다. 블루웨이브 아닌 것 같다. 그런 걸 아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뭐 단기적으로 좀 더 하락할 여지가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뭐 하락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싶고. 근데 세 번째 시나리오가 있죠. 주식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결과가 확정이 잘 안 된다라는, 결과 확정이 잘 안 된다. 이게 투표함을 열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는 가지고 계속 뭐 법적 소송이 붙고, 그래서 뭐 누가 이겼는지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기다가 이쪽 저쪽 양쪽 진영에서 이제 그 격렬한 시위가 일어나면서 혼란 상황에 빠지지 않겠는가, 이걸 가장 걱정하는 시나리오인데, 물론 확률적으로는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오는 뉴스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한테 이게 선거를 자기가 웬만한 상황에서 그냥 내가 이겼다고 선언하면 어떨까,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이야기도 나누고 했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선거 이후의 혼란이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 2000년에 그때 이제 고어 후보하고 부시 후보 사이에 대통령 선거에서 막판에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12월 중순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갔죠. 그때 뭐 미국 주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선거가 끝나고 나면 주가가 좀 올라가는 패턴을 분명히 보입니다. 근데 고해는 2000년에는 선거 끝나고 이제 결과가 확정이 안 되니까 선거 끝나고 나 주가가 떨어지는 패턴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가장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선거가 끝났는데 이게 결과가 확정이 안 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가지 않겠는가.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경제는 계속 둔화가 되고 있는데 뭐 2분기 마이너스 31%, 3분기 플러스 33% 갔다가 또다시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이제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면서 부양책이 안 나오고 당장 필요한 돈도 뭐 서로 싸우고 있느라고 안 나오고 이러면 경제가 실기하지 않겠는가. 경제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훅 떨어져 버리는 거 아닌가. 이걸 가장 걱정하는 것 같아요.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요 세 번째 시나리오가 아니면 주식시장으로서는 일단 좀 안도할 수 있다고 보고, 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조금 단기적인 그런 하락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 세 번째 시나리오가 진짜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요거는 조금 더 우리가 기다려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는 세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에 그게 만약에 현실화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2018년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2018년에도 10월 말에 애플이 실적 발표하면서 중국에서 매출이 많이 줄었다고 하면서 이제 그 테크 주식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주가 지수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데, 그에
중간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 중간 선거에서 그 전에는 뭐 대통령 트럼프, 공화당 상원 하원 다 다수당이었어요. 근데 이 그 중간 선거에서 이빨이 빠져버린 것이죠. 하원을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민주당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날을 세우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 과정에서 12월 초에는 백악관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서로 간에 막 그 고성이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그때 주가가 이제 12월 내내 떨어졌던, 그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계속 주가가 떨어졌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하다 보면 그런 패턴도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저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주가 하락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구나,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